어제 일본에서 오랜만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권력 서열 1위가 갔는데요.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갔습니다. 리커창이 한 5, 6년 전에는 서열 2위가 맞았겠지만은 지금 외견상으로 서열 2위라 하지만 리커창이 중국에서 상무위원 7명 중에서 제가 볼 때 서열 꼴찌입니다. 리커창은 그야말로 지금 얼굴 마담일 뿐이지 아무런 힘도 없고 중국의 경제 문제에서도 리커창이 역할을 분담해서 하던 부분도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 삼국 정상회담이라고 이름을 붙인데 시진핑은 나오지 않고 그 전날 김정은이 만나고 리커창을 보내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회담이라면 한국과 일본이 거부해야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굴욕적 회담을 해서는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가 진짜 과간입니다. CVID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주장을 했어요. 자, 일본 쪽에서 이 관방부 장관이 내놓은 성명에 보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 CVID 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3국이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 했는데 청와대는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를 충분히 부여했고 아베 총리는 CVID를 말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CVID가 같은 의미일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중국도 이 부분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3국이 만났는데 한국과 중국은 CVID를 반대하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일본은 CVID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합의문이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한국은 왜 CVID를 반대하는가? 미국도 쏘가 넘어가겠지만은 CVID를 이야기하고 그보다 센 PVID를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왜 당사자이면서 CVID를 반대하는가? 정말로 북한의 비핵화를 문 정권이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 않으면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붙여서 트럼프가 북한한테 대충 그냥 쏘가서 넘어가서 북한과 딜을 해줘서 북한이 원하고 문정권이 원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어서 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깨고 남북한이 그냥 중국의 영역에 들어가서 서로 왔다 갔다 하기를 바라는가? 이 문정권이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매사를 어물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서요 한 발 한 발 북한 쪽으로 이 나라를 갖다 바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요 잘 대해주면 잘 대해주는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학대를 하면 학대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는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선물로 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와이에 도착해서 자신들을 석방시켜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는 정치적 멘트를 했습니다. 자, 일본은 수도 없이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6.25 때 납북된 사람을 빼고 지금 한국의 납북자는 과연 몇 명이냐? 정부는 뭐 6, 7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한국이 지금 생존 납북자 수를 2013년에 국감에서 516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516명은 6.25 때 납북된 사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납북된 사람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북자를 17명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은 어떡하여 이 납북자 수가 몇 명인가를 정확하게 말도 하지 못하고 추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정은한테
납북자라도 좀 돌려주라. 니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앞으로 잘 지낼 거라고 판문점 선언을 한다. 그거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맹색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면서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합의문 다 써주면서 끝에 납북자를 조속히 돌려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 정권이 정권입니까? 그냥 북한의 서울 출장소 소장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폼페이오 만나기 전에 달에 회담을 갖자고 시진핑한테 SOS를 요청을 해가지고 이 회담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짜준 안에 대해 미국이 막판에 좀 틀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차하면 이 가이드라인으로 양보를 해주고 그게 안 되면 판을 깰 거니까 D는 중국이 다 책임 좀 져달라. 우리는 중국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변함없이 바치겠다. 그 말을 하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일단 폼페이오 만나서 뒷배가 든든하니까 질러준 겁니다. 자, 이 김정은이 어떤 인간인지 실체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보도가요, 언제 나온 보도인가 하면 작년 8월 달에 나온 보도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영국 언론이 김정은의 사치 행각이 갈수록 심해진다. 김정은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구성된 기범조가 입을 속옷 구매에 270만 파운드를 사용을 했다. 38억을 썼다는 겁니다. 나이 34살밖에 안 된 김정은이 벌써 저거 하레비가 하던 이쁜 여자들 불러다가 향락하는 데 쓰려고 그 여자들한테 입힐 속옷 사는데 38억을 썼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북한의 무역정보 자료에 의해서 공개된 겁니다. 데일리 메일지, 영국의 데일리 메일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기범조는 김정은의 쾌락을 위해 젊은 여성들로 구성됐다. 한 탈북자에 따르면 이들은 기범조에 들어가기 전에 처녀임을 확인하는 의학 검사를 강제로 받는다. 김정은이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 타고 온 검은색 벤츠는 S60, 벤츠 S60 풀만 가드 리무진으로 가격은 60만 달러에서 최고 200만 달러, 6억 8,400만 원에서 22억 8,100만 원까지로 해당된다. 이건 옵션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방탄이니 머니가 추가됐으니까 최고급 버전 20억짜리일 거라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자, 김정은이 소유한 영국제 호화 보트 요트의 가격이요 68억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와인을 10병씩 고급 와인을 처먹고 그리고 중학교 시절부터 스위트 에멘탈 치즈를 하도 즐겨서 그걸 먹고 살이 저렇게 쪘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작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따위 회담을 해야 됩니까? 그래, 김정은이 기범조를 위해서 속옷 사는데 38억을 쓰는데 옆에 이설주 데리고 왔다고, 네? 이설주가 북한에서 자기의 모습을 당당히 나타낸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김정은이 반듯하다 해야 됩니까? 낙가반의 김정은이 다른 사람입니까? 지금 한간에는 김정은이 타고 온 벤츠 마이바흐 S60 풀만 가드라는 차 최고 20억짜리 방탄 차량에 대해 많은 설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한국당 구의원이 청와대가 김정은의 벤츠를 선물했다. 일베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렇게 삭제했다. 한국당 양천구 의원이 그랬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나상희라는 양천구 의원은 김정은이 타고 온 벤츠차는 문재인 청와대가 구입 선물한 것이 밝혀져 충격이라고 하면서 일베 링크를 같이 연결했다는데요. 관련 기사요. 자, 나 의원이 일베 사이트에 접속한 내용에 따르면 4.27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이 이용한 벤츠 차량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했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타고 온 벤츠 마이바흐 S60 풀만 가드는 북한에서 구입할 수 없는 차다. 이 글에 독일 벤츠차는 이 차를 아무하게나 팔지 않고 철저하게 신원과 신분을 확인한 후에 판다. 벤츠 측에서는 이 남한의 친구가 김정은에게 선물한 것 같아 라고 답변했다고 그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극우 보수 사이트에 유통되는 이야기를 구의원이 SNS에서 확인도 안 하고 올렸다라는 겁니다. 작년 말에 보면 김정은이 자기가 차던 벤츠 차를 벤츠 S클래스 W140 리무진을 서열이 최용해한테 물려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벤츠 차도 10억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김정은이 탔던 벤츠차, 이번에 4.27 정상회담에서 온 벤츠차가 벤츠 8세대 S클래스 W21 리무진인데 이걸 갖다 이제 방탄이 뛰어난 불만 가드로 개조해서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낸다는 건데 2013년에 단종이 됐고 현재 벤츠 9세대가 판매 중인데 제재 조치로 인해 김정은에는 손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TV조선 기사예요. 자, 그런데 한간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에는 올해 1월달 말입니까? 만경봉호가 왔을 때 이 차양막을 쳤는데 그 차양막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벤츠를 북한에 줬다. 이런 이야기까지 도는 현실입니다. 자, 저도 굳이 북한에 벤츠를 준다면 한국에서 항구에서 실어줬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때 차양막을 쳐서 트럭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에서 가지고 온 예술단의 각종 장비 시설들이 트럭들이 싣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차양막을 치느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간에 베레벨 이야기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권은 이 김정은의 벤츠차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지금 김정은이 타고 있는 벤츠차는 무슨 차종이고 정권은 그런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그때 만경봉호 앞에 차양막을 왜 쳤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 10월 달에 보면 김정은이 10월 달에 신형 방탄 벤츠차를 구입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 단종된 방탄 벤츠차를 지금 대북 제재 결의안이 한참 진행 중인 속에서 김정은이 어떻게 그때 2010년에 구입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때 기사를 보면 김정은이 10월 말 독일에서 신형 방탄 벤츠를 구입해 평양으로 들여왔다. 김정은의 경호팀 특별 주문에 의해 독일 벤츠사에서 몇 개월간 특수 제작 과정을 거쳐 완성이 되었다. 북한은 이번에 김정은 전용차로 방탄 벤츠를 이렇게 수입했는데 포탄을 맞아도 견딜 수 있고 타이어가 펑크가 나도 100km를 갈 수 있고 차량 내부에 냉장고까지 설치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그 결의안 1718호와 2094호에 따르면 고급 승용차, 보석, 요트 등 사치 품목을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북한이 중국 무역회사를 앞세워서 벤츠 승용차를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무역거래 품목으로 위장을 해서 북한 요령성 단둥을 통해서 북한에 이걸 들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간의 기사들을 보고 함부로 이렇게 글을 올리다가요, 이 정권의 이 소나기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고요. 김정은의 벤츠차는 이 2015년에 북한이 위장 중국 회사를 통해서 사서 간 부분일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015년에 샀는데 굳이 단종된 8세대를 샀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정부가 이런 설일 때마다 입장을 밝히지 않고요. 가만히 뒀다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사람들을 붙들어 매니까요. 이 함부로 남의 글을 올리다가는 이 정권에 잘못 걸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는 게 좋고요. 속이 터질 것 같아도 진실만을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